안녕하십니까. 서울성모병원 이관용입니다. 강홍철 교수님 소개 감사드리고요.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앞에 현대용 선생님이 두 번째 케이스에서 보여주셨던 리억세스 케이스가 있었는데 그걸 좀 더 이제 심화해서 그 면으로 한번 지켜본 것입니다. 생각해보면 우리가 코로나리 아터리 디지즈가 이제 타비 환자에서 많이 있는데요. 이게 나이가 고령인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시술인 만큼 거의 문헌상으로 보면 한 45에서 70%까지도 이 코로나리 아터리 디지즈의 프리벌런스가 같이 동반되고 있습니다. K타비 레지스트리에서는 어떤가 살펴보았는데요. 이게 2015년부터 2018년까지 660명이 등록된 레지스트리고 STS 스코어 8 미만일 때도 코로나리 아터리 디지즈가 43% 정도, STS 스코어가 8 이상인 것에서도 한 45% 정도고 3베슬이 거의 한 13% 정도가 해당이 됩니다. 모탈리티는 사실 지금까지는 크게 차이는 없었는데요. 그렇지만 이런 앞으로는 우리가 이제 밸브인 밸브 케이스도 늘어날 거고 이제 젊은 환자들한테 타비를 시행하고 수술하고 또 타비하고 뭐 이런 케이스들도 많아질 거라서 그럼 이렇게 스트롯이 막 중첩되는 현상이 발생할 거고 그럴 때 이제 코로나리 억세스는 점점 힘들어질 것입니다. 이렇게 서지컬 먼저일 경우에는 이런 스트롯이 없어서 좀 더 억세스가 용이하긴 하겠죠. 그래서 이런 이 코로나리를 이제 타비 후에 이제 억세스할 때 얼마나 성공할 것이냐 뭐 이런 것을 보는 게 이제 주요 관점인데요. 그동안 문헌상으로는 이제 포스타비 후에 엔지오가 페일한 경우가 한 7.7% 정도 보고가 된다고 나타나고는 있습니다. 저희 케이스부터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. 에볼루스로 이제 타비를 시행했던 케이스고요. ACS로 다시 이제 입원을 해서 코로너리 억세스를 한 케이스인데 이런 이제 에볼루 밸브를 가지고 타비를 했던 경우에는 이 다이아몬드가 있습니다. 프레임 사이로 거기로 접근을 해서 이제 리억세스를 해서 엔지오를 시행을 하고 와이어로 PCI를 시행을 하는 경우인데요. 요거는 이제 케이스 자체는 잘 시행은 됐습니다. 그런데 이제 RCA도 인게이지를 하려고 그랬는데 제대로 이제 걸리지가 않아서 보면 언다이렉트 엔지오그래피만 시행을 했고 다이아몬드를 통해서 원래는 시술을 하게 돼 있는데 앵글이 나오질 않아서 옆으로 이제 아울타 프리 스페이스가 좀 있어 보여서 이쪽으로 한번 접근을 해서 그나마 영상을 얻었는데 이 환자는 RCA가 괜찮았지만 RCA에 만약에 병변이 있었을 경우에는 아주 힘든 시술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. 다음은 사피엔 케이스입니다. 미드LAD에 한 80% 스테노시스가 있었고 타비를 이전에 시행을 했었고요. 여기는 LAD 쪽은 이제 스텐트를 임플란테이션하고 엔지오그램도 파이널로 잘 얻었는데 이제 문제는 RCA 쪽입니다. 이렇게 RCA 쪽에 저희가 카테터를 스텐트 위쪽으로 인게이지를 했다고 생각을 했고 여기 벌론이 넘어가질 않아서 익스텐션 카테터까지 쓰면서 벌론을 시행을 했는데 패시지가 잘 안 됐고요. 스트롯에 아마 걸린 것 같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어떻게 벌론이랑 같이 서포트를 해가면서 익스텐션 카테터로 이렇게 스텐팅을 했지만 좀 어려움이 꽤 있었습니다. 스텐트 자체도 넘어가는데 조금 어려웠고 그래서 결국에 파이널 엔지오그램인데 아마 요 다른 각도로 찍어봤을 때는 이 스트롯 사이에 좀 걸리는 부분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고요. 그래서 그러면 어떤 밸브가 더 이런 코로너리 리억세스에 좀 더 편할 것인가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. 요게 지금 주로 많이 쓰이는 밸브가 이제 두 가지라서 이제 요것만 생각을 해보면 사피엔 밸브의 이 모양을 보시면 이제 요 스트럿의 다이아몬드가 위쪽에 아주 크게 있고 여기 이제 실링된 이 이너 스커트가 있고 아우터 스커트가 있습니다. 근데 이제 이너 스커트가 이게 클로즈드 셀이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데 이게 한 7.9에서 11.6mm 정도 된다고 있는데요. 그렇다면 이 셀이 만약에 여기를 접근하는데 막아버리면은 탑이 시행을 할 때도 여기가 문제가 될 수가 있겠고요. 리억세스 할 때는 이 스트럿 자체가 이 코로너리 하이트보다 낮으면 사실은 아주 쉽게 저희 케이스처럼 LAD 쪽 케이스처럼 접근을 할 수가 있겠고 이 에볼루 밸브도 마찬가지로 이게 요거는 이제 다이아몬드 이런 스트럿들이 많기 때문에
어쨌든 코로너리 하이트가 높은 경우에는 이렇게 리액세스는 좀 더 용이한 것으로는 되어 있습니다. 그렇지만 이런 사이너스 튜뷸러스 정션 자체가 좀 낮은 환자의 경우에는 이렇게 걸릴 경우가 많아서 좀 더 숄터한 스텐트를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고요. 특히 막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. 아주 사이너스 튜뷸러 정션도 아주 낮고 그리고 코로너리 아터리 하이트도 아주 낮고 거기에다가 이제 벌키한 이런 리플렛을 네이티브 리플렛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탑이 자체를 시술할 때도 옵스트럭션 할 수 있는 찬스가 많아서 이럴 경우에는 이제 카테터를 좀 넣어놓고 시술을 한다든지 하는 이런 것이 필요할 거고요. 그래서 사피엔3는 어쨌든 어버브 더 베슬로, 밸브로 이렇게 진입을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. 그래서 벌룬 익스펜더블 밸브에서는 요 지오메트리에서 보시면 이너 스커트 하이트가 6.7에서 11.6mm고요. 그리고 이제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코로너리 하이트가 한 10에서 11mm 이상일 경우에는 좀 더 억세스가 용이할 걸로 판단을 하는 기준이죠. 그리고 이제 요 커미셔럴 탭이 있는데 여기가 코로너리 아터리의 오프닝을 가리게 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. 요게 이제 요 높이 차이로 비교를 해봤을 때 여기가 이제 오프닝으로 생각을 해보면 에볼루 밸브에서 요 앵글이 만약에 코로너리 아터리 오스 쪽으로 잘 낮아 있으면 이렇게 다이아몬드가 한 3개 정도 이렇게 바로 억세스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지만 요 임플란트 앵글이 돌아가 있어서 이런 커미슈럴 포스트가 오프닝을 막고 있는 경우에는 이것이 이제 아예 옵스트럭션을 일으키지는 않았더라도 이 코로너리 아터리에 접근할 수 있는 포지션들이 좀 멀리 있어서 아마 제대로 인게이지 되기가 어려울 경우가 많습니다. 이게 거의 26mm 가까이 되니까요. 우리가 한 5에서 6mm 정도 오프셋을 주고 임플란트를 한다고 하더라도 한 20mm 정도 올라오는 거거든요. 그래서 이제 실제로 보면 이제 통계상으로 보고된 바에 의하면 스프라이뉼라 타비에서 코로너리 리액세스가 페일한 게 이제 67% 정도, 인트라 애뉼라 타비에서는 한 페일한 게 한 29% 정도로 꽤 차이가 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. 그럼 어떤 요인들이 이제 리액세스 컴플렉서빌리티를 가져오냐에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. 일단 페이션 릴레이티드 팩터는 ST 정션의 디멘전, 그리고 사이너스의 하이트, 그리고 리플렛과 이제 리플렛의 랭스도 중요하죠. 이게 덮일 수 있으니까. 그리고 벌키니스가 중요하겠고, 그리고 사이너스 발살바의 위스, 그리고 코로너리의 하이트,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. 이런 환자들은 이제 탑이 시술 초기에부터 옵스트럭션의 가능성이 높은 건데요. 이 디자인으로 보시면 마지막 디자인처럼 이 SOV가 30mm보다 이제 적을 경우, 그리고 코로너리 하이트가 한 12mm보다 적을 경우, 그리고 벌키한 리플렛을 가질 경우, 이런 경우가 이제 가장 심각한 케이스가 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디바이스나 프로시저 관련된 팩터들을 생각해 보면 아까 말씀드린 바 있지만 이 커미슈럴 탭의 오리엔테이션이 어느 부위를 향할 것이냐, 그리고 실링 스커트의 하이트가 이너 스커트죠. 얼마나 높을 것이냐, 그리고 밸브 임플란테이션 뎁스가 또 얼마나 들어갔을 것이냐, 이런 것이 이제 주요 포인트가 되겠습니다. 또 한 가지는 에볼루 밸브 같은 경우에는 이 밸브가 임플란트 되고 나서 아울타와의 이 떨어져 있는 거리가 있습니다. 모두가 이렇게 아울타에 꽉 막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밸브 투 아울타 프리 스페이스의 디스턴스가 얼마냐에 따라서 억세스할 수 있는 레이트도 좀 차이가 난다고 돼 있고 3mm 이상일 경우에는 좀 더 용이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얼마나 좀 더 다른 이제 저희가 잘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저희가 이제 저희 랩에서 이제 개발 중이고 있는 이건 에드워드랑은 상관이 없습니다. 것이 있는데요. 이제 CT에서 보면 이렇게 정확하게 판단하기가 좀 애매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. 그래서 저희 디자인을 보시면 이렇게 3D 모델을 가지고 있고 이제 지오메트리도 실제 환자 거에서 따가지고 이제 제대로 임플란트 된 데다가 이제 적용을 해서 보면 여기 이제 억세스를 할 때 어느 부분을 타겟팅을 해야 될 것이냐 또 이제 고민을 해볼 수 있고요. 칼슘도 다 재현을 했었고 보면 밸브도 임플란트해서 이제 어떤 셀이 어느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 것인지까지 확인을 할 수 있는 이런 모델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.
그래서 우리 환자 케이스에 실제로 적용을 한 것이고요. 그래서 LAD 접근은 용이하고 RCA도 VTA 다이아미터가 꽤 돼서 랭스가 꽤 나와서 용이하기는 크게 어렵진 않았던 것이고, 여기 보시면 코미슈럴 탭의 방향도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방향이 이제 코로나리 오프닝을 만약에 제대로 막고 있다 하면 좀 더 다른 루트를 각도상으로도 고려해 볼 수 있는 그런 이 플래닝을 프리프로시저럴 플래닝을 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모델로 저희 개발하고 있어서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. 이거는 이제 사피엔 밸브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을 해봤고요. 그래서 이 커미슈럴 탭 오리엔테이션, 실링 스커트의 하이트, 밸브 임플란테이션 뎁스 이런 것을 총체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모델입니다. 그래서 이제 이런 리억세스를 할 때 그러면 어떤 프로토콜로 진입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 이제 짧게 이제 리뷰가 나온 게 있어서 소개를 드리면은, 요 에벌루 밸브 같은 경우는 이 다이아몬드에 이제 잘 들어갈 수 있는 경우에는 좀 쉽죠. 그래서 JLJR로 보통은 되겠고, 만약에 RCA 같은 경우 잘 안 되면 AR2나 MP 카테터를 좀 쓸 것을 고려하고 있고요. 요 커미셔럴 탭이 가리고 있는 경우가 있죠. 이럴 때는 잘 접근이 어려울 텐데 이까리 카테터를 쓰는 것을 좀 더 고려를 하고 있고, 아니면 벌룬 서포트나 가이드 익스텐션 카테터를 고려할 것을 레코멘드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되게 루틴하게 잘 되는 케이스는 카테터 먼저 인게이지 해보고 와이어로 이제 다이아몬드를 좀 크로싱 한 다음에 거기에 이제 우리가 와이어 포지셔닝을 가이드 와이어를 먼저 넣고 가이드 카테터를 진입을 한 다음에 시술을 할 것이 이게 이제 루틴하게 권고가 되는 것이고요. 그리고 이제 이런 벌룬 익스펜더블 밸브에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고민을 해보면, 이 커미슈럴 탭이 결국 가리고 있느냐 아니냐가 중요할 텐데, 가리지 않을 경우에는 스탠다드하게 치료를 하면 되겠고, 가리고 있을 경우에는 근접한 셀을 이제 찾아서 접근을 하는데 마찬가지로 가이드 익스텐션 카테터나 벌룬 서포트를 할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탭의 위치가 어느 곳인지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. 밸브인 밸브에서는 좀 더 어려울 것인데 이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. 이 에볼루스에 에볼루스를 넣을 수도 있고, 사피엔에 에볼루스를 넣는 케이스, 사피엔에 사피엔을 넣는 케이스, 에볼루스에 사피엔을 넣는 케이스, 이 네 가지로 고려를 해서 살펴보자면, 결국에는 이 네오스커트와의 이 코로너리 오스티움의 하이트가 중요한 포지션이 되겠고, 그리고 두 개가 겹쳐 있을 때 이제 이 크로싱되는 이 스트럿의 크로싱 존이 얼마만큼의 길이를 가지고 있을 것이냐, 3mm 이상이면 좀 더 나을 것이고요. 그리고 프레임 2 아울틱 월의 이런 랭스도 얼마나 될 것이냐의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.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사피엔이 좀 더 괜찮아 보이긴 하는데요. 실제로 결과를 보시면 리억세스가 페일한 것이 에볼루스에 에볼루스를 넣은 경우가 거의 한 30% 정도로 높고, 그 인터피어링 이 프레딕터들도 좀 더 2개, 3개 이상 높은 것으로 보이고, 사피엔에 사피엔을 넣는 경우가 리억세스 레이트도 낮고 인터피어링 프레딕터도 적은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. 그래서 다음과 같이 통계적 유의성을 보였고요. 정리를 해보자면 이 세 가지 포인트를 비교를 했을 때도 사피엔이 적고 이벤트도 사피엔 리엑세스 성공률도 높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그래서 이런 오늘 말씀드린 이런 아나토미칼, 이제 프로시저럴한 이런 팩터들에서 어떤 게 리억세스 할 때 어려울 것인가를 말씀드렸고, 이 밸브의 경우에 이제 인트라애뉴라 리플렛의 포지션, 그리고 로우 커미셔럴 하이트, 그리고 라지 오프닝 스탠 프레임 셀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고, 거기에 이제 사피엔 밸브가 이제 타비를 여러 번 시술할 때 특히 퍼스트 초이스로 하는 것이 아주 좋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.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